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인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2021년 마지막 행복주택 공고인 행복주택 4분기 공고를 여러분이랑 같이 봐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영상을 저는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홈페이지 들어가고 이런 거는 요새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홈페이지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다양한 공고를 볼 수 있으니까 자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섹션이 뜨는데 그 중에서도 임대주택에 오늘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임대 정보를 이렇게 보시면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뭐 다양한 종류의 임대주택 공고들이 쫙 뜨는데 오늘 볼 거는 행복주택이기 때문에 행복주택으로 클릭을 해서 봐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4분기 행복주택 공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도 되게 다양하게 나왔고 이번에는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어디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또 수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수원 당수 A1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고를 딱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팸플릿 공고문이 뜨고 첨부 파일들이 있는데 첨부 파일은 여러분이 지원을 하실 때 작성을 해가지고 내야 되는 파일들이 첨부로 들어가 있는 거고 일단 공고문이랑 팸플릿을 우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고를 봐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다운을 받았어요. 수원 당수 A1 블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그래서 위치는 권성구 당수동 1원에 있다고 뭐 나와 있고 보시면 여기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대학생 계층, 두 번째로 청년 계층, 세 번째로 신혼부부 한부모, 네 번째 고령자, 다섯 번째 주거급여 수급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선정 절차 및 공급 일정이 나와 있어요. 일단 청약 신청은 13일 월요일부터 22일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가 되는데 바로 일주일 뒤인 28일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 서류 제출 대상자는 자기가 해당하는 서류를 들고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월 5일까지 또 일주일의 시간을 주네요. 1월 5일까지 하면 되고 이제 LH에서 이 사람이 이 서류를 봤을 때 여기 들어오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소명을 하고 그 조사를 하고 소명이 필요한 경우 또 연락이 와서 그 과정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당첨자 발표가 무려 2022년 3월 23일입니다. 내년 3월 23일이고 계약 체결은 바로 2022년 4월 6일에서 8일이네요.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되고 한 달 후에 계약 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니까 내년이 벌써 2022년이라니 약간 좀 놀랍네요. 어쨌든 임대 조건들을 쭉 볼게요. 일단 특이하게 16A가 아니라 14A, 14B형으로 조금 작은 평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6B, 그리고 36A까지 사이즈는 다양하게 있고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보증금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대충 2천만 원 정도네요. 2천만 원이고 2천만 원을 냈을 때 월 임대료가 88,800원입니다. 대학생 계층의 14A 기준이에요. 88,800원인데 예전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듯이 전환과도 그러니까 보증금을 전환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할 시 그러면 400만 원에 플러스하는 거죠. 그럼 2,500만 원의 보증금으로 내면 월 임대료를 6만 원까지 2만 원 줄일 수가 있고 반대로 보증금이 좀 부족해서 최대로 낮추면 1,800만 원을 줄여서 보증금 300만 원에도 입주가 가능해요. 그러면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11만 8,3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많이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증금을 많이 내시는 게 무조건 좋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청년 계층이랑 이제 대학생 계층은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대학생 계층이랑 똑같은데 소득 있는 청년분들은 월 임대료나 보증금 자체가 일반 대학생이나 소득 없는 분들보다는 살짝 올라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되게 좋은 점이 대학생 계층도 무려 36A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큰 평수는 대부분 신혼부부나 고령자 뭐 이런 분들 위주로만 나오는데 대학생이랑 청년들도 36A까지 26D는 물론이고
26도 신청할 수 있는데 36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나왔어요. 물론 매물은 많이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우선 공급은 안 되고 일반 공급으로 합쳐가지고 18호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평수가 넓어지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이게 5천만 원까지 보증금 늘어나고 월임대로가 196,800원이 됩니다. 근데 36A 같은 경우는 아마 꽤 넓을 거예요. 한번 이따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44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여유가 좀 있다 하면 44형이면 진짜 괜찮거든요. 여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다 있고, 보시면 또 장점이 원래 행복주택이 거의 14형에만 기본 옵션이 들어가는데 얘네는 26이랑 36, 40까지도 쿡탑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있네요. 대신 14A형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랑 책상까지 설치가 되고 있고 14AB는 안에 본인이 설치를 하고 싶어도 설치를 못해가지고 공동 세탁실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26이랑 36 같은 경우에는 전기 쿡탑, 주방 가구, 신발장이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청을 하시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죠. 무주택자여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주택이라는 게 맨날 물어보시는 게 똑같은 게 부모님이 집이 있고 근데 내가 무주택자라는 거는 내 소유의 집이 없는 걸 말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어도 그거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가 돈 주고 잠깐 거주하는 거지 아예 내 집이 아니니까 그것도 무주택자에 속하시는 겁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공급 대상자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이거나 취업준비생 2년, 대학 또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그리고 여기 이게 있어요. 모든 학기를 수료 완료하였으나 졸업을 안 했으면 재학생이다. 졸업 유예생이라는 하시는 분들 요새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직 대학생이다. 그리고 결혼하셨으면 안 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월 평균 소득 금액이 358만 9,2만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다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다음 학기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입학 증빙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학 후에 입학 증명서나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 안 했을 경우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 다음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들도 복학 이후에 재학 증명서를 무조건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만 하시는 분들은 대학생 계층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1순위 볼게요. 수원시나 연접지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인자네요. 그럼 저도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고 대학도 수원에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1순위가 될 수 있겠어요. 1순위, 2순위는 이제 그 근처가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 인자. 좀 더 먼 경기도네요. 좀 더 먼 경기도고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공급 대상자가 있는데 우선공급에서 탈락하시면 바로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이 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바로 수원시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아예 거주를 수원시에서 하시는 분들만 우선공급 대상자가 되세요. 그래서 배점을 보면 부모 모두 수원시 외에 거주, 아예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자취를 하시는 친구고, 아니면 부모 또는 뭐 부모 중에 근처에 사시긴 하는 분들, 그리고 취업준비생은 3년 이상 거주하면 3점, 3년 미만은 1점 이렇게 배점이 들어가서 우선공급으로 먼저 추첨을 해요. 우선공급으로 지원을 하시게 되면 우선공급자끼리 배점을 통해가지고 배점이 비슷하면 그 사람들끼리 경합을 붙여가지고 추첨을 하고, 우선공급에서 떨어지면 자동으로 일반공급으로 넘어가게 돼서 일반공급 신청자분들이랑 같이 또 아까 있었던 1, 2, 3순위에 따라서 추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청년은 마찬가지예요. 청년은 출생일이 81년에서 2002년 사이여야 되고,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중이신 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되세요. 그리고 세대주인 청년은 358만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아까 대학생이랑 소득 기준 똑같죠? 그 다음에 소득은 근로소득을 말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랑 건강보험 이걸로 소득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으면 대학생 계층의 임대 조건이 적용되는 거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네,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순위, 2순위, 3순위 역시 아까와 조건 똑같고, 우선공급 대상자 역시
여기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3년으로 동일한데 이제 여기는 주택청약의 납입 횟수를 통해서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되시면 3점, 이렇게 되시면 1점이라는 점. 그래서 주택청약이 이제 오래되시고 납입 횟수가 높으신 분들은 좀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청약계층이신 분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신혼부부랑 고령자 다 있는데 이거는 따로 보진 않을게요. 관심 있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청 접수 22일까지 5시까지고요. 오후 5시까지. 그 다음에 서류 대상 제출자를 LH 청약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접수 다시 하시고, 이건 이제 온라인 제출을 하시거나 등기 우편으로 이제 가서 서류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되면 전자계약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청약을 할 수 있는지도 다 적혀 있어요. LH 청약센터 들어가서 인터넷 신청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과정 다 적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 이렇게 제출하셔가지고 하면 되고, 신청 서류 같은 경우는 이건데, 신청 서류는 나중에 이제 서류 제출하라고 하면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첨부 파일에 있었던 서류들이랑 주민등록부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떼시면 되고, 각자 공급 대상 계층마다 내야 되는 서류가 달라요. 이런 거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옆에 발급처까지 나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전자계약으로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아마 나중에 LH에서 당첨되면 아마 친절하게 다들 알려주실 거예요. 뒤에 그리고 소득자산 산정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내 소득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짜잔. 그리고 생복주택은 6년까지 거주 가능하시고요. 2년을 계약을 해가지고 갱신을 해서 최대 6년까지 거주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신 분은 동일한 입주 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실 수는 없는데, 만약에 뭐 세대원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해가지고 뭐 다른 계층, 다른 입주 자격으로 하고 싶으시면 재청약 가능하세요. 그리고 자동차도 또 포인트인데, 임대주택 단지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 차량 이외 타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여기 일정 가액, 이 돈을 넘어 3,496만원 이상의 차량은 단지 내 등록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입주 자격은 갱신 계약 시에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뒤에 갱신할 때도 이 유지 자격이 유지가 돼야 갱신이 가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는 여러 가지 뭐 특징, 뭐 이렇게 막 뭐라 이렇게 지구 여건 뭐 해가지고 단지 내부 여건 뭐 이런 거는 그냥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길어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팸플릿을 이제 봐보도록 할게요. 의왕과 홈해실 사이, 여기 위치가 보니까 의왕 딱 그 의왕 왕송호수 넘어가는 그 홈해실동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당수라고 하나 봐요. 되게 예쁘게 이렇게 팸플릿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조감도가 이렇게 생길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굉장히 높은 층의 건물이죠.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지나가고 홈해실동에 바로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14A인데 14A 같은 경우에는 14m 제곱이라서 굉장히 작아요. 한 4평에서 5평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방 쿡탑이랑 냉장고, 책상 이런 거는 다 옵션에 되어 있고요. 발코니가 따로 나와 있는 구조네요. 원룸식이고, 여기 보시면 14A는 세탁기 설치가 불가능해서 공용 세탁실을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14B, 약간 생긴 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14B 있고, 26C는 이제 좀 넓습니다. 26C는 근데 주거약자용인데 26B랑은 이제 주거약자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26D 같은 경우에는 청년분들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26D는 한 거의 8평 정도 되는 사이즈에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여전히 원룸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A는 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침실까지 있으니까 투룸이죠. 투룸이라서 여기는 이제 꽤 넓어요. 거의 12평? 10평에 더 넘어가는 투룸인데 이 정도면 정말 이제 혼자 살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데는 옵션은 전기 쿡탑밖에 안 들어가서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뭐 이런 거는 다 본인이 설치를 해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 36B는 아예 정사각형이네요. 이것도 괜찮다. 저희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도. 그리고 44A 는 이제 굉장히 크죠. 거실 아예 분리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각 동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1동에는 14A랑 36A 쫙 살고, 44A는 103동, 104동 이렇게 살고, 이렇게 쫙 이게 비슷한 평수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안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체육관 피트니스 있죠, 어린이집 있죠, 운동시설 있고, 어린이 놀이터 있고, 뭐 많죠. 되게 잘 돼 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내가 봤을 때 사이즈가 넓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마감재 설치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LH 사이트를 보시면 제가 수원 당수만 지금 보여드렸는데 다른 데도 다 상세하게 나와 있던 거 보셨잖아요. 뭐 서울도 있었고, 충북도 있었고, 경상도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서 행복주택이 뭔가 이번에 나온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일단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새로 지어지는 컨디션의 좋은 집들이 대부분이고, 깨끗한 게 일단 제일 장점이죠. 그리고 위치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그 내부에 체육시설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요새 나오는 아파트들에 있는 거잖아요. 오피스텔이나 원룸 살면 경험하기 힘든 것들인데 대학생분들이나 청년분들이 그런 것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공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행복주택은 아마 이번 공고가 올해의 마지막 공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고 참고하시고 이번에 원하시는 곳이 없더라도 내년에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 공고를 함께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